ABL 바이오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전지적 주주 시점의 윤소입니다. 자, 우리 ABL 바이오가 벌써 시가총액이 5조 4천억 원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랭킹도 7위까지 올라섰는데요. 최근 보면 이중항체를 연구 개발하는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상당히 좋습니다. 주가가 좋다는 얘기고요. ABL 바이오도 올 4월에 있었던 GSK 기술 이전을 한 이후부터 주가가 탄력을 좀 받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때만 해도 사실 플랫폼 가치가 인정받았다는 정도의 의미였었는데 9월 초에 드디어 임상 1상 결과가 공개되면서 실제 데이터로 안정성이 입증이 됐었죠. 즉 단순한 기대감에 벗어나서 이제는 성과로 확인되는 그런 단계에 들어선 건데, 이 얘기에 대해서 하나씩 좀 짚어보면 올해 4월 ABL 바이오는 빅파마 GSK에 무려 4조 원이 넘는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었는데, 이 규모는 단순한 파이프라인 계약이 아니라 이 BBB 셔틀에 대한 가치를 인정받았다는 게 더 의미가 큽니다. 보통 빅파마들의 기술 이전을 할 때는 신약 후보 물질 한두 개를 중심으로 해서 협력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이번 계약은 단일 파이프라인이 아니라 플랫폼 전체를 활용한 파트너십이었단 말이에요. 이 말은 앞으로 ABL 바이오가 보유한 다양한 신약 후보들이 이 BBB 셔틀을 통해서 뇌질환 영역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까지 반영된 거죠. 이 소식이 나오면서 주가는 크게 뛰었고 시가총액은 단숨에 코스닥 상위권으로 올라섰는데, 시장에서도 이제는 단순한 바이오 벤처가 아니라 글로벌 무대에 진출 가능한 그런 플랫폼 기업이라는 평가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9월 초에 드디어 ABL 바이오가 ABL 301에 대한 임상 1상 결과를 학회를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결과를 요약해보면 안정성과 내약성이 입증됐다는 건데요. 사망 사례 전혀 없고요. 또 중대한 이상 반응도 없었습니다. 치료 관련 부작용도 3%에서 6% 수준에 불과한데, 이 부작용 또한 1, 2등급이라서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인지를 비교를 해보면 기존 단일항체 치료제인 레켄비와 키숨나가 확실히 효능은 있었는데 뇌부종과 출혈 같은 심각한 부작용 발생률이 두 자릿수 이상 보고가 됐거든요. 레켄비의 경우에는 부작용 발생률이 약 18%가 되고 또 키숨나는 27% 정도까지 나왔다고 보고됐죠. 즉 효과가 있었지만 이게 위험하다는 꼬리표가 따라다닌 건데, 반대로 ABL 301은 동일한 영역에서 훨씬 더 낮은 부작용률을 보였고 안전성이 차별화된 치료제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을 보여준 거죠. 자, 이쯤에서 플랫폼 이야기를 다시 해야 합니다. ABL 바이오가 가진 그랩바 대피, 쉽게 말해서 BBB 셔틀이 핵심인데요. 요즘 글로벌 제약사들이 가장 주목하는 분야 중 하나가 유전자 치료제입니다. 대표적으로 siRNA나 ASO가 있는데, 이런 신약 기술들이 요즘 글로벌 제약사들이 가장 주목하는 분야인데, 문제는 이 약들이 뇌까지 잘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결국 개발은 했는데 뇌질환에는 쓰기 어렵다는 그런 한계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ABL 바이오의 이 BBB 셔틀은 마치 막힌 아파트 현관문을 열어주는 그런 마스터 키처럼 이런 신약들을 뇌까지 안전하게 배달할 수 있는 열쇠 역할을 합니다. 이 기술이 확장되면 알츠하이머나 파킨슨병 같은 뇌질환뿐 아니라 희귀신경질환, 그리고 근육질환, 더 나아가서는 차세대 RNA 신약 시장까지도 플랫폼으로 먹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즉 4월의 GSK 계약은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 이 기술 하나로 앞으로 10년 이상 글로벌 신약 시장을 두드릴 수 있는 그런 시그널이었던 셈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차트를 보면은 현재는 9월 11일에 고점을 찍고 나서 단기 조정이 좀 나왔는데, 중요한 건 아직 20일 이동평균선 위, 그리고 구름대 상단 97,000원 부근에서 지지를 확인하려는 흐름이라는 겁니다. 즉 장기 상승 추세는 여전히 살아있고 지금은 단순한 숨고르기 구간이라는 거죠. 만약 97,000원 부근이 깨지게 된다면 92,000원대 61선까지 조정을 좀 열어둬야 하지만 거래량이 줄어드는 점을 좀 보면 오히려 건강한 눌림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RSI도 과열권에서 정상 구간으로 내려오면서 다시 반등할 힘을 비축하는 모습인데요. 다시 상승을 이어가려면 반드시 거래량도 같이 붙어줘야 한다는 점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ABL 바이오는 단순히 신약 하나가 아니라 플랫폼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수조 원 규모 가치를 인정받은 회사입니다. 올해 4월 계약으로 기대감을 증명했고 또 9월 데이터로 안정성을 확인했죠. 지금 주가 조정은 단기 숨고르기일 뿐 장기 추세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내용이 여러분들의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자, 앞으로도 중요한 뉴스와 그리고 차트 흐름을 바탕으로 해서 객관적인 시각을 전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구독해주셔서 빠르게 정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투자와 그리고 현명한 선택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